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비 순환을 4, 5월 달에 진행을 하고, 그동안에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셨죠. 또 1차 시험도 보셨을 테고. 자, 이제 이번 순환은 GS 1순환. 근데 1순환은 역시 예비 순환에서 했던, 우리가 예비 순환은 이제 25회에 걸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쭉 했고요. 우리 이번 순환에는 이제 20회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순환에서 스킵했던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튼 우리 이제 시험 준비에 필요한 이론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약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제 생각에는 요 1순환 정확히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한 8 내지 90%는 글쎄요, 90%는 좀 그런가요? 7, 80%는 풀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은 돼 있다 이거죠. 기본은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2순환은 우리 기출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보완하는 그런 주제들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을 들으신 분들은 2순환은 이제 1순환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예비순환을 듣지 못한 분들도 요 1순환을 통해서 기본 이론 정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론 정리는 끝을 낸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서는 역시 이제 미시형작은 이준 교수님 책이고요. 거시형작은 주상영 교수님 책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이제 국제경제학 부분은 우리가 따로 순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제경제학 1순환은 또 김윤진 교수님 책을 가지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또 우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환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근데 모의고사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6회 내지 7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매 시간 역시 연습 문제 드리는데, 연습 문제는 역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는 하여튼 진도별로 매일매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매일 꼭 반드시 복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뭐 거의 계산 문제니까 계산 연습을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이렇게 제 렉처 노트죠.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그 요약집인데, 요거 미시하고 거시하고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제 부탁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거는 강의 요약한 자료죠. 그 교재 요약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도별로 교과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시형작, 거시형작을.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과목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1회독, 2회독 할 때까지는 뭐 어떤 의미에서 깊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한 3회독 내지 4회독은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좋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에서,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거,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핵심을 파악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까 교과서는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그 교과서 밑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죠. 그 주까지도 읽으십시오.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시험과 관련 없는 주 이런 건 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시형작 할 땐 특히 이제 우리가 소비자 균형 이론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효용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적 개념이 있죠. 뭐 단조 함수, 단조 변환 등등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다 그러한 이제 효용 함수의 그 이론적 또는 수리적인 조건을 더 만족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우리 그 경제학과라면은 역시 학부에서는 이제 별로 그렇지 않은데 대학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효용 함수를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과감히 생략해 가시면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같은 거 원점에 볼록하다는 전제죠. 그 예외적인 것이 이제
완전 대체, 완전 보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니까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들은 예비 순환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이 이론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스킵해 가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필요한 수리적인 거, 개념 이런 것은 뭐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머지 기타 학교에서 미시형적 이론을 위한 수리적인 개념 그런 것들은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말이죠. 1편에 미시형적 교재 1편에 보시게 되면 미시형적 입문해서 1장이 미시형적의 성격, 2장이 시장 수요 공급, 3장 시장 균형 쪽 1편이 구성되죠. 오늘은 주로 이제 1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직접 다이렉트 이 주제에 대해서 출제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게 되면 한 서너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출제하고는 직접 출제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모든 경제 분석에 있어서 미시형적 분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 개념은 정확히 보시도록.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균형 찾고 뭐 기울기 찾고 하는 그런 문제지만은 계산 문제 연습은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글쎄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편에 이 편이 이제 소비자 이론이죠. 소비자 이론에서 4장 소비자 선호 체계 요거 아주 이론적인 부분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시간 부족하면 이제 1편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늘 그렇지만 새로 시작할 때 늘 사기충천하죠. 요번에 아주 경제학은 아작을 내겠다 내가. 그런 다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텐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늘 공부 뭐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 유지해야 돼요. 중간 어느쯤 가다가 약간 느슨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복습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 우리가 연일 강의가 이제 연속이 되니까 매일 복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번 한 달은 경제학에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론 정리. 그리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올해 초수 하시는 분들, 비전공 하시는 분들인데 예비순환, 일순환에서 이론 정리 끝낼 수 있다. 그지? 경제학을. 그렇죠? 연습 문제 아주 좀 쉬운 문제 같지만 그것을 꼼꼼히 잘 푸시고 해서 이론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순환에서 만약에 밀리고 진도가 밀리고 복습이 그죠 원만치 않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험 생활이 아주 힘들고 지루한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수하시는 분들 경제학 이론은 끝장을 보겠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수업할 때 반드시 여러분 제 강의 요약 자료가 있지만은 노트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연습장 펴놓고 일일이 칠판에 제가 쓰고 또 함수식 같은 거 표현하고 할 때 그걸 받아 적어가면서 그림, 그래프 그려야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니까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같이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푸시고 그래서 진도에 밀리지 않도록 복습에 밀리게 되면 강의 전체가 느슨하게 돼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경제학 시작해가지고서요 첫 주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주를 무난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루틴하게 내가 경제학 한 달 동안 들을 때 경제학 강의할 때 내 생활도 루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을 듣고 그날로 복습하고 그날로 연습 문제 푸시고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말에 해야 되지. 근데 주말에 우리 꼭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말에 밀린다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 5회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프라인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주말에는 나도 쉬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강의 진행이 될 때 꼭 그날 수강하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뭐 공부하는데 익숙하시겠지만 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동영상으로 요새 인강을 수업하게 되는데 인강 수업 들으실 때 제가 이제 다른 공무원 또 다른 과목 강의하면서 보면
인강 우리 3시간 반이죠. 근데 보통 이제 늘어지게 되면 4시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못 봐요. 그 야단이죠. 그렇게 되니까 강의 자체를 하루에 4시간씩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불쾌한 얘기지만 100명이 응시해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정규분포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돼가지고 하는 분들은 전체 응시생에 그죠 정규분포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20, 30%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되게 정규분포 이렇게 놓고 볼 때요. 평균이 있고 1표준 편차 뭐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이 안에 60%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이게 익스트라죠. 익스트라들인데 자, 50% 이하에 속하는 게 30, 20 합치면 이게 50%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20 내지 30%에 불과한 그렇죠. 실제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에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돼요. 아, 나 다른 친구 물어보면 말이죠. 되게 나도 평균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평균 점수 득점해가지고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 나머지 70% 나는 여기에 속한 정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순환 시험 다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평균 점수 나오는 수준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공부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준에. 근데 이 수준이 뭐 크게 대단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네. 복습 하루 놓치지 말고 쭉 하셔야 되는데 동영상 얘기도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4시간 강의다 그러면 요거를 당일 수강하셔야 돼요. 당일 수강하지 않고 그 다음날 가게 되면은 주말에 봐야지. 주말에 글쎄 안 본다니까 우리가. 저도 주말에 하게 되면 일단 느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4시간 수강하고 복습이에요. 그러면 수강 시간 4시간에다가 복습 시간 1.5배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풀타임 10시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Please.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이 수준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놀아야 되잖아요. 평균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항상 의식해봐야 돼. 내가 에버리지 수준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재밌다고 뭐 얘기하고 평균 정도 하고 있으니까 흐뭇해. 우리 소주 한잔 할래? 그러다 보면 이제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4시간 전부 수강하고 복습을 끝낸다. 그럼 내가 아예 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8시간 필요하다 이거지. 4시간 수강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복습하고 연습 문제 풀려면 또 그만한 시간이죠. 근데 사실 내가 보면은 저도 이제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의를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다 하게 되면 이거 마무리해서 내 걸로 체화, 인바디드 내 몸에 묻어야 되잖아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수강 시간보다 복습 시간이 음미해보는 시간이 더 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해야 되죠. 근데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임 테이블을 가져야 돼요. 시간표를 짜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강의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듣느냐. 이거 보통 아니죠. 오후에 든다 그러면 2시부터 6시예요. 근데 제가 하나 강력히 권고드리는 것은 저녁에는 수강하지 말자. 밤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렁저렁 해서 한 8시부터 그럼 오후 2시, 밤 새벽 2시에 끝나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2편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연속해서? 그렇잖아요. 기생충 영화 뭐 재밌다 그거 보고 또 요새 무슨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편을 집중해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안 돼요. 밤에 보시면 자꾸 늦게 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전이나 오후로 시간을 정확히 잡아서 풀타임으로 들어라. 근데 풀타임 듣는데요. 오전 4시간에 4시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강의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끊지 말고 들으시라. 스트레이트로. 그럼 저도 강의하다 뭐 1시간, 1시간만 쉬었다 하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속 연속해서 오프라인 강의 듣는다는 기분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 성패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수강을 집중해서 화면 보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노트해 가시면서 꼭 들으셔야 돼요. 매일. 근데 요거 시간을 정해놔라 이거죠. 오늘은 오전에 하고 내일은 오후에 해야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루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전에 우리 학원에서 강사님이 설명해 하시면서 루틴하게 잡아라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그거 아주 적정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듣자. 1시간 보고 친구 좀 만나고 와서 또 그 다음 주에 2시간 듣고 그럼 뭐 하루에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충격적으로 또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강사는 자기 수강생이 수강하는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수업을 전체 듣는 분들이 이 비율하고 똑같아. 수강 신청을 하고 매일 들어서 진도 맞추는 분들이 2 내지 30%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접속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뭐 20분 듣다 말고 30분 듣다 말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풀타임으로 끊지 말고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되게 고배속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 좀 느슨해도 되겠다는 부분은 고배속으로 들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 해서 하여튼 4시간 안에 또 새로 볼 부분은 보고 다시 봐야 될 부분 해서 꼭 4시간 안에 하여튼 내가 수강을 완료한다. 매일매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영화 2편씩 20일을 본다고요? 영화 40편 보는 거예요. 2시간짜리를. 그거 안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주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그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 일주일 하다 보면 그것도 몸에 그저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그 루틴하게 자기 경력 한 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잘 하시지만은 또 선생은 늘 염려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편 얘기 보시죠. 1편에 이제 미시형제학의 기초 부분 입문 여긴데 1장은 한번 보시죠. 근데 1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제 유인물에 그 4페이지 이렇게 보면 최적화라는 것이죠. 옵티미제이션. 최적화인데 뭐 거시형작도 요새 뭐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해보게 되면 전부 최적화 논리가 되지만은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베네핏 코스트 아닙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기업들은 주어진 비용으로 이윤 극대화. 그래서 전부 극대화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이 한계, 마지널, 수학으로 보면 미분, 도함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적화고 그리고 최적화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리성은 그렇죠. 그 순편익 극대화하는 것이죠. 근데 순편익 그랬을 때 순편익이니까 편익에서 비용 빼야 되는데 우리는 토탈 개념이 아니라 한계 개념이죠. 한계 비용과 뭐 한계 수익, 한계 효용과 한계 지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수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합리성, 합리적인 소비자, 합리적인 생산자 이걸 전제로 해서 생산물도 생산 소비하고 요소도 수요 공급하고 모든 논리가 합리화 개념이다. 그리고 최적화한다는 것이 최적화가 이제 그 한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비용 편익 분석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니까 경제학의 전제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균형이라는 개념이죠.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수요 공급 균형,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 또 거시형적 가게 되면 뭐 화폐시장 균형인데 균형은 물리적 개념이었잖아요. 양쪽의 힘이 똑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균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수요량,
균형 거래량. 그러면은 사고 싶은 수량, 팔고 싶은 수량이 똑같아서 그만큼 거래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균형 개념이 경제학에서 중요하다. 이퀄리브리엄.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왜 변화하죠? 여건 변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균형의 개념하고 균형이 변하는 요인들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공부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니까 한번 쭉 1장을 한번 보시고, 자, 2장이 이제 시장의 개념이고 수요 공급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제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세 가지잖아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소득 분배 문제. 자원 배분 시장이고 소득 분배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니까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기능적 분배. 그래서 시장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죠. 예. 만나는데 누가 만나느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 근데 공급자는 뭐 생산자라고 이해해도 좋고요. 근데 생산은 우리가 이제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프로듀서일 수 있고 디스트리뷰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회사 입장이냐 아니면 햄버거 받아다가 장사하는 사람, 뚜레쥬르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만약에 받아다가 장사한다 그러면 메이커,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거 받아다가 장사하는 것인데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 예, 슈퍼마켓이 아니고 공장, 빵 공장, 그죠? 메이커 입장에서의 공급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걸로. 그러면 그 생산된 생산물을 생산해서 팔고 싶은 공급자가 있을 거고 그 생산물을 사서 소비하고 싶은 수요자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뭐냐? 각각 시장에 대해서 사고 싶은 자와 팔고 싶은 자가 만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룬다. 그럼 팔고 싶은 수량, 사고 싶은 수량이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XYZ 하는 생산물 시장이 있을 거고요. 자, 미시경제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요소 시장이죠. 생산 요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레이버, 캐피탈, 토지 등 자연자원, 요소 시장이에요. 거시경제학 가게 되면 여기 금융시장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금융시장이 이제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 머니, 통화시장과 본드, 채권시장에 의해서 자금의 융통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통화시장과 증권시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증권에서 주식 채권이 있을 때 주식은 빼고 채권만 가지고 우리가 금융, 자금의 융통을 분석하게 되잖아요. 금융시장이 있고 또 국제경제하게 되면 다른 나라 물건 사야 되니까 다른 나라 돈 지불해야 되잖아요. 외환시장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앞으로 다뤄될 시장은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은 다시 두 개. 자, 이거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되죠. 어떤 시장이든지 디맨드, 사고 싶은 사람, 서플라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균형을 이룬다. 그럼 이게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생산물, 요소, 금융시장, 자금, 그 다음에 외환 다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균형이 되게 되면 서로 거래가 일어나게 있잖아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니까 이것을 보는데 여기 2장에서 이제 미시경제학 2장이니까 주로 생산물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럼 다시 한번 2장 1절에 시장을 정의해 본다. 수요 공급 만남의 장소다.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재한다. 요소 시장, 뭐 생산물 시장, 기타 등등인데 여기서는 생산물 시장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한 게 가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을 보고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결정하고 생산자 판매량을 하게 되니까
마켓 시스템, 시장 기구,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격 기구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이 생산 소비자들의 지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아, 비싸서 안 사. 싸니까 더 살까? 판매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보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시그널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격이 희소한 자원 배분의 그렇죠. 메커니즘을 가격이 제공하겠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소비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 가격. 아,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기능이 지표와 경제생활의 지표가 시그널이 되고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걸 우리가 파라메트릭 펑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개념이죠.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 이 시장 기구, 가격 기구에 의해서 소득 분배,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장이 그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시장 실패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보이는 손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만남의 장소라고 했는데 일단 수요라는 걸 보시죠. 근데 지금 이제 생산물 시장으로 보는데 개념만 보는 거죠, 여기서는. 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니까 우하향으로 그려지는데 수요 곡선이 왜 그럴까? 한번 여쭤볼까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marginal benefit, marginal utility가 되잖아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 경쟁이라 공급은 코스트가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소비에서 느끼는 한계 편익하고 생산자들이 생산에 따르는 한계 비용에 따라서 서로 사고 싶고 팔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수요는 소비자들이 이 소비에서 느끼는 한계 효용, 기업은 이 생산물 생산에 따른 한계 비용에 따라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소비량이 증가할 때 한계 효용 체감해서 우하향이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때 한계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높은 가격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2장과 3장에서는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고 요거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2편이 되겠죠. 2편에서 소비자,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지 요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 왜 생산량 늘릴 때 한계 비용이 증가하느냐, 왜 공급 곡선 우상향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재를 보면 3편과 4편에 의해서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이 미시경제학의 70%다 이거죠. 그럼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5편을 보시면 어때요? 5편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분석이죠. 수요가 요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팩터 디맨드와 팩터 서플라이가 역시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데 노동, 자본, 토지 등 자연자원 아닙니까? 그럼 요 세 개를 묶어서 여기가 팩터 프라이스다. 요소 가격이라고 한다면 기억나세요? 요소 가격이 내리면 요소 수요량이 증가하고 오르면 감소하죠. 공급량은 요소 공급량은 요소 가격이 오를 때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소 수요 곡선이 요소 가격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요소 가격이 내릴 때 요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수학체감 법칙이죠.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게 되니까. 그렇죠? 요소 공급은 누가 해요? 소비자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효용극단 선택에 의해서 임금, 이자가 오르게 되면 공급량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편에서는 요소 시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소 수요 공급이고, 그리고 5편 타이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소득 분배가 나오죠. 요소 시장에서 분배가 결정이 되죠. 이게 노동시장이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량과 임금이 결정돼. 곱하면 전체 근로소득이 되겠죠. 자본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와 자본 고용량 결정되게 되면 곱하면 자본소득, 임대소득.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협력해서 우리 GDP를 생산했다. 소득 분배는. 그렇죠.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총소득,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죠. 이게 한계 생산 역설이고 기능적 분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5편까지 보게 되면은 요게 요소시장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능적 분배, 소득 분배. 근데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분배는 어떻게 돼요? 기능적 분배니까 생산성에 따른 분배니까 불균등하죠. 이게 너무 불균등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1차 분배가 요소시장 분배고 2차 분배가 소득 재분배 문제죠. 너무 불균등하니까. 그렇잖아요. 손흥민 선수 연봉하고 우리나라 2부 리그 축구 선수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BTS 수입하고 에? 우리 저 지방 무대에서 열심히 뛰는 그 가수분들하고 소득 차이가 그건 기능적 분배입니다. 근데 너무 불균등하게 되니까 이거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득 재분배 문제죠. 그러니까 요소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물 요소시장에서 분배까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주제가 6편이 되죠. 시장과 효율성. 이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모든 희소한 생산물, 희소한 생산 요소가 시장에 의해서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과연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이 메커니즘이 효율적인 거냐 과연 평가해 봐야 되겠죠. 야, 시장에 의한 배분하다 보니까 엉망이야 이거. 따져보는 것이 6편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후생경제학 파레토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였죠?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최적이다. 가장 완벽하게 효율적이다. 완전 경쟁이면. 그런데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니까 그게 19장의 시장 실패다 이거지. 그럼 시장 실패. 여기서 이제 비로소 미시형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게 되죠. 정부가 개입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7편이 이렇게 보시면요. 미리 한번 볼게요. 20장이 정보경제. 요거 시장 실패죠. 불확실성 때문에 존재하는 거. 요걸 20장, 요거 이제 19장하고 연결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장이 법경제. 요건 우리 시험에 다뤄지지 않죠. 법경제. 이게 참으로 법학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요건 출제되지 않는 거고, 22장이 금융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금융시장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말씀인데, 금융시장 분석할 때 경제학에서는 주로 뭐예요? 본드, 채권시장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죠. 그거 왜 그러죠? 주식도 있는데. 그렇죠.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 생각해보면 채권 수익률은 어때요? 채권이라고 하는 증권의 특징은 만기 원리금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시장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바로 금융시장이 이자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시장 금리가 뭐예요? 그렇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에 원리금이 확정돼 있으니까 시장 채권 가격하고 매일 그 수익률이 변화하게 되는 거. 이게 시장 이자리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다르죠.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각각 개별 기업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경영 성과가 좋으면 단기 순이익이 높고 그 주주들 많이 배당 받아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고 경영학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학에서도요, 22장이 바로 주식시장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에서 다루는 주식시장 분석에 있어서 앞에 아주 맛배기, 그 경영학 책이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가 한 1000페이지 된다면 그 앞에 5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그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험이 그 전에 22장 관련되는 주식시장 관련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순환 할 때는 여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쭉 교재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장이 우리 이준 교수님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예. 행태경제, behavioral economics 얘기하는데 아까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 전반적으로 분석할 때 내용이 뭐였어요? 최적화죠.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전제하고 합리적 경제 주체들은 다 최적화한다.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순편익 극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전제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도출하고 분석하는데 실제 어때요? 우리 친구하고 소주 마시는데 효용 극대화합니까? 친구 없겠죠. 그러면은 야, 주어진 소득으로 나 공부해야 되는데 소주 사달라고? 실제 우리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옵티미제이션, 최적화에 의해서 소비하고 생산하지만은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윤 극대화하면 안 되겠다. 기업 욕 얻어먹겠죠.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런 것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과연 효용 극대화하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다루는 것이니까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많지만 요거 어떻게 일어나 해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헤이비어럴이에요. 행태. 경제 주체들이 꼭 합리적으로 최적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것이 요 부분인데 요것도 역시 시험에 다뤄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행태경제학은 말이죠. 그 행태경제학 교수님들이 논문 쓰고 그리고 그 논문을 일일이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그걸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미시경제학 교재로 놓고 보면은 법경제이론하고 21장, 23장은 행태경제론, 이거 출제가 안 된다. 그리고 22장의 금융, 주식시장 얘기는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미시경제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생산물 생산 소비하고 요소 공급하고 수요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가 됐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시장이죠. 우리는 완전 경쟁을 보통 전제하지만 실제 시장은 네 가지 형태잖아요. 완전 경쟁은 없어 실제로. 그렇게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독점만 존재하잖아요. 독과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 네 가지 시장이 있는 거고. 요소시장도 네 가지죠. 우리가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 분석할 때는 다 요소시장도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하지만은 대기업 어때요? 포항제철. 이런 공기업은 대개 또 대기업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 그러면 수요 독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소시장도 완전 경쟁. 현실은 수요 독점이 많고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결정이 돼가지고 민노총이 전 노동시장을 완전히 노조를 다 결성했다. 그럼 공급 독점 시장이 되겠죠. 그럼 민노총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만났다. 그게 쌍방 독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4개 요소시장에도 4개 시장입니다. 4개 시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요소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공급 독점하고 쌍방 독점은 거의 다뤄지지 않죠. 수요 독점까지. 그리고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4개 시장인데 그중에 현실에
가장 부가가치 창출도 높고 비중이 높은 게 과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독과점. 이론적인 독점은 없는 것이고 현실의 과점 시장. 그래서 과점 이론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미시경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데가 과점 시장 분석이 되겠죠. 왜? 현실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은 쉬워. 그리고 이상적이고 현실에 없는 시장이고 독점도 완벽하게 독점인 시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도 간명한데 이제 과점 시장 분석이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미시경제에서 과점 시장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생산자 분석, 요소 시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미시경제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맞춰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앞에 인트로 부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고는 기출문제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최근 10년, 15년 이렇게 해서요. 내가 오국공채를 준비한다, 외교원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느냐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경제학과 대학원 하는 것처럼 수준 높은 공부해야 돼. 대학원 공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출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고 어차피 기출문제집에 한두 권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 황정원 교수님 책이나 김진욱 선생님 책 요거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미시경제학 진도 나가시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봐가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를 자료가 될 수 있다면 진도별로 중간에 요약을 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 몇 년도 몇 번 문제다 이걸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요. 미시경제학의 기본 프레임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시면서 기출문제를 확인해 봐라. 근데 올해 처음 초수하시는 분들은 이론 공부해도 안 풀려요.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순환 정도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보면 내 생각에는 50 내지 60% 정도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하려고 그게 애쓰시지는 말고 이런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공부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접근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거 확인하면서 가라. 이게 로드맵이에요. 우리가 경제학고시가 아니죠. 경제학을 누가 잘하나가 아니고 우리 5급 공채에 필요한 경제 문제를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에 맞춘 공부가 맞춤형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이요. 이 교과서가 요거잖아요. 대학원 가게 되면 교재 수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박사과정 가면은 얘기 자체가 또 박사과정 논문으로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제 푸시다가 요즘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학원 강사분들이 다 적절하게 소팅 해 주는데 그 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터무니없는 문제들 미시경제학에서 아주 고난이도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걸 보셔야 돼요. 요 이론 공부를 했는데 이 이론 관련 문제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해 가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제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2순환 때 그 기출 문제를 쭉 다뤄볼게요. 그러면 우리 예비순환 하고요. 1순환에서 이론 정리한 다음에 2순환에서 기출문제 보자 이거요. 내 목표는 우리 1순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환, 2순환 하고 기출문제 적어도 그렇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7, 80%까지는 풀 수 있겠다. 나머지는 이제 추가 공부. 또 문제도 그렇잖아요. 단선형 문제가 아니라 복선이 깔려 있고 또 거기에 부가적인 질문이 붙어 있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응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여기까지 하시면 70% 욕심인지 모르지만
한 6 내지 70%까지는 접근하고 답안 쓸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미시형제학의 이제 도입부에서 전반적인 얘기, 교재, 설명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형제 이제 1편에서는 생산물 중심으로 수요 공급 개념이고 뭐 탄력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앞에 이제 미시형제학의 소개, 그 전반적인 우리가 공부 일순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